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사실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뭐냐하면 주한 채널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냐하면 채널의 주인공이죠. 저희 주한이 형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주한이 형,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뭐냐면의 한주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종합해서 하나의 직업을 이야기하면 저의 직업은 공간 디렉터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나 기회가 닿아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겸임 조교수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청와대에서 실내 건축을 평가하는 평가심사위원으로 위임되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과 공간 프로젝트나 이제 제품 프로젝트도 같이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G 퓨리케어 정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건축도 하게 되어서 창원에 있는 모 사옥을 짓기도 했는데 기획, 설계, 시공 전체관에서 이제 건축 총괄 디렉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와, 형, 그러면 직업이 몇 개야? 4개? 5개?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랬던 형이 30살에 고졸자였다고? 내가 30살에도 고졸자였어. 일하면서 이제 자격증으로 학사도 따고 지금은 대학원 석사도 따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도 가르치는데 그때는 고졸자의 진짜 가진 자원이 하나도 없었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앞이 안 보인다고 느껴지신 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은 좋은 걸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저에게도 의미가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주한 스토리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집은 대부분이 그렇듯이 정말 평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여지게 되는 큰일이 있었어요. 뭐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지만 제 인생 반전은 2012년 당시 제가 26살, 그러니까 좀 군대를 좀 저는 늦게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때였어요. 예. 남자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암흑기? 정확히 형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버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셨어. 아버지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초기 환자에 속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몰라가서 초기에 이제 기흉으로 판단을 하시고 3번이나 기흉 수술을 계속 하셨던 거지. 우리 가족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가습기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확인해 봤더니 가습기 살균제가 맞았던 거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고 나서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시니까 가습기를 이제 틀어주셨는데 계속 기침을 하시니까 가습기를 더 많이 계속해서 코로 갖다 대면서 이제 틀어드렸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병원까지 가시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데 아직도 어머니 스스로 좀 자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향이 있지. 그래도 원체 이제 건강해지셔서 지금은 이제 다행히 회복을 하시고 괜찮아지시겠는데 아무래도 이전만 못 하시지. 기침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 헐, 나도 그 몇 번 뵀지만 진짜 그런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아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 괜찮다니 좀 다행이다. 그런데 형, 그런 아버지 문제가 또 계속 이어졌다고?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아프시면서 병원이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 이제 돈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지. 그때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만 수입이 있을 때셨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니 이제 우리 집 수입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지. 거기에 이제 수술비로 몇 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했어야 했고 나는 당시 군제대 직후 복학이 아니라 이제 자퇴를 하게 된 거지.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가구 디자이너가 아무래도 꿈이었어. 계속. 그래서 좀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제작 가구 디자인 업체를 찾아서 들어가게 된 거지. 아, 남들은 대학에서 뭐 공부하고 여행도 또 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형은 그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네. 그때 그러면 좀 심정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할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양한 망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 될까? 라는 의문들 속에서 계속해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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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 약간 계속되는 날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시간으로 보낸 거지. 아이고, 정말 좀 그럼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겠다. 근데 형은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 사실 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뭐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지. 그런 좀 결과로 2년 만에 그래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었고, 가족들이, 왜냐면은 회사를 좀 찾은 회사가 그래도 인센티브를 일하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고액 연봉자가 됐지.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서 좀 더 비참한 곳으로 내몰리지는 않게 됐어.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 와, 나는 형 하루에 한 7시간 자는 것 같은데 그 절반밖에 안 잤다니, 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또 사람이 그 상황에 몰리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다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다 보니까 돌아볼 게 많아서 이제 자는 시간이 좀 많이 줄게 된 건데, 약간 뭐 고액 연봉자가 될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고액 연봉자가 된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사실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나는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면은 답이 약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지. 한 번은 작업자가 공구를 전 연장에다 놓고 연장을 놓고 왔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지금 내 연장에서 그 다른 현장에 놓고 온 공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내 탓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내 책임으로 돌리니까 내가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 그때 깨달았지. 변화는 자기 스스로 인지했을 때 준비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성공 법칙을 형이 실천을 한 거네. 남 탓하지 말고 모두 다 너 탓을 해라. 모든 거는 너의 탓이다. 그치. 근데 형, 그러면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좀 말끔히 해결이 되었어? 그랬으면은 좋겠지만, 내 처지가 이제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 1억을 벌어도 9천만 원이 가족 빚이랑 어떻게 보면 생활비 쓰는데 쓰여지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는 게 없지. 결국에는 이제 한 달에 나한테 떨어지는 생활비는 뭐 90만 원 정도니까 약간 경차 하나도 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현장을 다녀야 돼서 보통 차를 입사하고 나서 금방 사거든. 근데 나는 이제 2년 넘게 렌트카를 타고 다녔고, 렌트카가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아니면은 샘플북이나 이런 것을 들고선 이제 버스 타고 가고, 이제 긴 판넬 같은 거 들고 버스 타고 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되게 힘들었어. 좀, 왜냐면 계속 우울했던 이유가 밑 빠진 독에 약간 물 붓는다는 말이 확실히 와닿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일을 했는데, 많이 벌어도 이제 대부분 빚 갚는 데 쓰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계속 공허했던 거지. 그러면 정말 좀 힘들었겠다. 그런데 동화에 보면 형이 밑 빠진 독을 막아주는 또 엄청 착한 두꺼비가 나타나잖아. 혹시 형한테도 그런 두꺼비가 나타났어? 약간 그 두꺼비는 아니고 약간 새로운 독이 생긴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독은 버려야 되는 독이었거든. 근데 내가 얘기를 한번 이걸 해볼게. 약간 나는 새로운 독이 생겼는데 나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독이 생긴 거야.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가 한 30살 좀 되기 전이었나?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현장이 그달에 한 15개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현장을 돌 때가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현장을 도는데 현장에서 여기저기 점검을 하다가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어. 그러니까 과로로 혼자서 현장에서 쓰러진 거지. 그때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가 어디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황당하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올라오고 있더라.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잠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얼굴 따끔따끔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도 만져보니까 얼굴도 이제 뭐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그렇고 막 그래. 그러고서는 갑자기 너무 겨울이다 보니까 오한이 갑자기 오더니 몸이 덜덜덜덜 갑자기 떨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극심한 추위랑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갑자기 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도 이제 빨리 챙겨서 이제 차로 가서 내가 몸을 좀 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스스로가 약간 비참한 거 알아? 정말 비참했어. 365일 중에 정말로 10일밖에 쉬지 못하고 355일은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 이제 버텨온 결과가 이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저녁에 맨날 편의점에 갔거든. 왜냐하면은 다음날 아침이랑 점심에 빵이랑 삼각김밥을 우유랑 뭐 이런 거 먹으려고 그거를 이제 저녁에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이런 건가 싶은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커피를 한 15잔씩 거의 먹었거든. 근데 이렇게 버티면서 살다가 죽으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내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때 약간 나는 이제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이제 죽기 전에 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시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 내가 딱 죽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야기는 내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때 나는 진정한 약간 삶의 의미나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 일종의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구나. 그치. 그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빛에 대한 어떤 원망도 아버지가 뭐 엄청 잘못한 건 아니야.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으셨거든. 근데도 약간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원망도, 근데 그런 원망도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미뤘던 학업도 어떻게 보면은 병행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내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사도 다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으로 학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끝내고 싶진 않아서 홍대 대학원 등록해서 석사학위도 받았고, 덕분에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 대학 겸임조 교수, 건축공간 디렉터, 가구 디자이너,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던 거지. 형도 쉽게 그냥 성공한 게 아니구나. 참 힘든 과정을 겪었네. 형, 그러면 오늘 당신을 180도 바꾼 명언은 무엇인가요? 저를 180도 바꾼 명언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마음의 행동이다. 이건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흔히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언제 바뀌냐? 바로 죽기 전에 변합니다. 저처럼 자신을 죽이고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위를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을 죽이고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새로운 잉태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를 아예 없애고 새로 부활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가령 지금 너와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너와 똑같은 행동을 할까?
분명 당장의 행동이 아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세계 최고의 빌 게이츠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란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는 좀 신박하다. 보통 이 사람은 잘 안 바뀌고 그게 힘드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걸 완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네. 캬, 형, 근데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 또 이제 다음 스케줄 가야 되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어? 저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내가 그때 느꼈던 비참함과 여러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이미 느끼거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채널에서는 이런 것을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제 소개를 좀 나눠봤고 자주 뵙고 이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 예. 제 직업은 이제 공간 디렉터인 만큼 제 채널에서는 공간, 가구, 소품, 이제 디자인 관한 정보도 좀 나눠보고 좀 핫한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소식을 안내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즘 핫한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노홍철 형님 아시죠? 예. 그 형님 그 공간도 이제 좀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곧 아마 이벤트를 하실 거예요, 형님이.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벤트 할 때 한번 뭐 촬영하면서 또 내용 한번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